최고급 아파트들이 있고 앞으로 아파트가 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있어서 아파트가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아파트가 많을 곳, 그것도 한강이 남향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런 데 같이 다니면서 저는 답사하고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원할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숲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서울숲 만들어가지고 이 아파트 값 올려준 거예요. 네, 크게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용산은 마찬가지 입장인데 이 말했더니 부동산 하는 분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성수에만 그런 일이 있었죠. 지주조합 사건이 하나 있었죠. 큰 게. 그게 트림하지. 그렇죠. 건설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조합원들 다 경매로 쳐버리고 이제 건설사 단독으로 그랬죠. 분양을 했는데 그때는 분양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여기 아파트 한강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진짜로 돈 버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석입니다. 그간 3, 4년을 써오던 도시아사라는 타이틀을 지금 여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3프로TV에 출연한 것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세 분 프로님이 계시고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죠. 그중에 특히 이제 김 프로님이 도시에 이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좋아하셔서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저는 모르는 사이에 제가 출연하는 코너 이름이 도시아사로 돼 있었죠.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과거 얘기도 과거 얘기인데 현재 얘기 그리고 미래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점점 최근에 한국 도시의 미래를 출판한 이후로 점점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은데 그런 저의 앞으로의 방향성,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담기에는 도시야사라는 제목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전문 부동산 투자가 분을 모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도시의 스토리뿐 아니라 좀 더 넓은 말씀을 드릴 생각이어서 이번에 과감하게 마침 동남권 포항편도 끝난 김에 도시아사에서부터 지금 여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 혼자 또는 다른 분을 모셔서 도시뿐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두루두루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틀 제목도 바꾸고 동남권 얘기가 일단 일단락된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오랜만에 서울 한복판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뭐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말씀은 저 혼자서도 많이 드릴 건데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실제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투자가는 아니죠. 전 답사가죠. 근데 제 답사 팀이 있는데 사적으로 함께하는 그 팀원 분 중에 제 옆에 계신 윤주식 선생님처럼 실제로 투자를 하는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몇 년간 호흡을 함께 해왔고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분이셔서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아마도 이모 씨, 류기훈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2회 정도 나오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유동적입니다. 아무튼 윤주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핵심 지역들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윤 선생님과 함께 할 때는 저는 주로 질문을 던질 겁니다.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배경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뭐 빌딩 가격이라든지 상권의 변화 이런 거는 윤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직접 듣기 전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윤 선생님과는 처음에 제가 몇 년간 진행하던 독서 모임에서 만났었어요. 그때 저는 도시에 대한 책을 읽고 답사를 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 오셨었는데 그 뒤로 연이 닿아서 계속 답사를 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여기로 코너명이 바뀌기도 했고 플랫폼 성격도 바뀌었는데 서서히 제 팀원분들이나 그 반계에 계신 분들을 차차 데뷔시킬 생각입니다. 이모 씨와 류기훈 기장님이 첫 타자였고요. 이번은 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개를 듣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윤주식입니다. 부동산에선 닉네임을 많이 쓰는데 그쪽에서는 주식이로 사용하고 오늘 이 자리는 옆에 계신 김시덕님과 인연이 되어서 오늘 초대를 받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시덕님과 같이 좀 임장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도시 쪽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데 저한테는 답사고 윤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임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예.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교차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시덕님하고 계속
그렇죠. 답사 겸 임장을 그렇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같이 다니고 있죠 우리가? 한 3, 4년? 4년? 예, 그런 그쯤 것 됐죠.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전부터니까. 네, 거의. 그렇죠. 코로나 전부터 이제 2년이 닿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저 역시도 이제 약간 도심을 봤다면 이제 같이 다니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더 궁금해졌고 이제 시장님 덕분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시장님 책 그리고 손정목 선생님이라든지 네. 여러 책들을 알게 되면서 이 투자라는 것이 결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들, 그렇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 과거의 정책과 사람들이 살았던 게 지금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끼치는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기업들의 방향 그런 부분이 과연 미래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이 가서 임장을 다니고 또 사람들을 보고 과연 기업들은 또 정부는 정책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본다고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터뷰도 많이 하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간다거나? 중개인은 좀 적게 보고 이제 전 관찰자 입장으로서 이제 성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곳으로 오는지 그리고 팝업을 여는 기업들은 어떤 곳이며 그리고 이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이쪽에 생기는 영향들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골목골목에 들어가는 가게들 그러면 그 가게들 찾는 사람들은 어디서 오고 어떤 소비층 그다음에 연령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관찰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중개인보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각각 사이트 들어가서 사람들의 댓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좀 더 그 현장감 있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봅니다. 그럼 중개인분들은 혹시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하는 정보의 성격이 달라서 안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건 각각 지역마다. 다르다고 예. 왜 그러냐면 그 중개인의 얘기를 듣게 되면 약간 선입견이 생깁니다. 지역에 대해서? 예. 왜 그러냐면 그 중개인은 자기가 보는 시야로 그 곳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편견 없이 저는 처음에 가서 둘러보고 여러 가지 본 다음에 제가 좀 정립이 되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질문을 하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립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개인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약간 편향적인 시선을 가질까 봐 저는 좀 추후에 방문합니다. 어떤 분들이 좀 더 나가서 네. 부동산 중개인 분들과 대화를 하면 편견 생기는 거 이상으로 감추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감춘다는 그분들이 건- 정보를 네. 어떤 부분에 대한 뭐 약간 좀 약점들을 숨긴다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숨긴다는 것은 어차피 본인이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봤을 때는 또 숨기고 싶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는지 아니면 좀 돌려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숨기는지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라면 좀 미리 공부하고 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그냥 여기에 집을 사겠다는 목적이나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오셨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생각하고 두셔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윤 선생님은 뭐 저는 이제 성격이 원래 남의 주민등록 캐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서 오늘 거의 처음 여쭤보는데 투자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대략? 대략 우선은 솔직히 20대 중반 그때 이제 본의 아니게 강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상속 네.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지만 뭐 그런 거지만 그러더라도 문제가 있었고 또 토지 약간 분할도 있어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LX 이제 국토 네.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자본주의에 던져지면서 맨몸으로 다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겪고 이제 저는 지인들에게는 좀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저같이 맨몸으로 부딪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투자를 할 때 나머지 장가지는 다 제거하고 이 부분만 하시라. 그리고 임장 다닐 때도 저 역시도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드릴 때도 최소한으로 이거는 보시고 그리고 저는 찍어주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기를 왜 사야 되는지 한번 본인에게 질문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다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지만 그와 비슷한 곳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의 일자리라든지 추후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어떻게 좀 키울 방향이 있으시면 이쪽 방향이 더 좋고 아니면 나는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좋다 아니면 역세권이 좋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찍어주지 못하지만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방향 그다음에 추후에 내가 뭐 일자리라든지 어떻게 자금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성수와 합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해오셨습니까? 우선 당연히 아파트는 하셨을 네, 거고. 당연히 했고 그리고 아파트 하면서 경매도 같이 했었고 이제 경매하면서 문도 따봤고 문 따봤을 때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험했던 기억이라든지? 험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러시죠. 네, 근데 문단 사진 보내니까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제 아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뭐 그분 입장에서는 안 좋게 끝난 그렇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좋게 끝난 거고 이제 그건 각자 이제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상가주택이라든지 이제 월세 받고 분양권 뭐 등등 그다음 토지도 있긴 합니다. 뭐 근데 모든 투자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중간 중간에 마이너스도 있고 이제 심리적인 약간 마음적인 고통이 있지만 그거 역시도 이제 겪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자본주의 룰에서는 결코 늘 즐거울 수만 없고 늘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투자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는 순간 자기에게 좀 피해가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돈이든 여러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 여러 형태 제가 미리 좀 들은 얘기로는 이제 빌딩 거래 말고는 다 해보셨다고. 빌딩 거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네, 해보지는 않고 이제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고 그냥 빌딩 거래하는 지인도 있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아파트는 필수기 때문에 하시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 월세, 상가 등등 빌딩까지는 이제 약간 선택 사항인데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 형태의 거래를 해보셨잖아요. 네. 뭐 토지부터 어떤 거래가 가장 재미있고 또 어떤 거래가 가장 이익이 남았나? 아파트죠. 우선은 다른 종류의 투자들은 이제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인들 아니 여러분 역시도 집을 어디에 사실지 생각을 하시면 아파트일 겁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아파트고 시도님도 살고 계시는 곳이 아파트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MZ라든지 또 다른 분들 역시도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그러면 대중이 많이 선호하는 곳을 미리 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해서 상승을 하면 그때 수요자가 오면 그때 파는 수 있는 게 아파트고 그 수요자가 많은 곳 역시 아파트고 또 공급도 많은 곳이 아파트고 또 상승폭 큰 것도 아파트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여러 가지 통화를 증가라든지 여러 부분 정책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기적으로 섞여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일어날지 그 이벤트 역시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투자를 하신다면 저 역시도 지인들이 하는 말은 아파트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첫 회에 다룰 성수는 아파트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곳인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그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여기 빌라와 상가들로 이루어진 곳이라서.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고급 아파트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있어서 아파트가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아파트가 많을 곳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한강이 남향으로 보이는. 그 성수하면 사실 떠오르는 건물 형태는 빌라인데 네, 맞. 서울시에서 한때 여기를 중에 미래유산 지구로 지정할 움직임도 있었었죠. 네. 빌라촌을. 그건 어떻게 됐나요? 그냥 사그라들었나? 시장 바뀌면서? 그거는 그것보다는 이제 성동구에서 네. 서울역 주변으로 빌라들을 네. 완전 묶었습니다. 그 빌라들의 그쪽에 커피숍이라든지 여기 작은 가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카페 거리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주인들한테 지금에서 딜을 한 겁니다. 너희 월세 너무 올리지 마. 어차피 올려봤자 너희가 잠깐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나가면 그렇죠. 손실이지 않냐. 그리고 세입자들한테도 너희 여기서 오래 하고 싶으면 잘 상의해서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월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정된 곳은 그래서 가게들이 작은 가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서울 숲의 북쪽이죠. 네, 맞습니다. 뚝섬역에 8번 출구 나와서 길 건너면 네, 있는. 예. 이쪽은 그러면 당분간 이 형태를 유지하겠네요. 대체로. 예, 대체로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기존에 있던 가게들은 됩니다. 근데 나가면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많은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네. 저 카더라 통신으로는 세운상가에 입점했는데도 그렇고 안에 있는 데들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사실상 네. 근데 손 탈 때는 없어진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가게라는 특히 이런 작은 가게 같은 경우는 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곳은 진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잘 되는 곳은 진짜 잘 돼서 의외로 손바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성수를 주기적으로 분기 정도마다 갈 때마다 가게들이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는 것과 그리고 가게들이 사람 많은 곳은 대기가 진짜 많은데 그렇죠. 없는 곳은 없고 또 너무 안쪽까지 생기면서 과연 여기까지 올까라는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있고 또 분기 아니면 몇 달 있다 후에 가보면 또 없고 아예 가게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제가 잘 가는 얼마 전에 제가 야외 촬영 됐었잖아요. 강남 고속터미널 경부선 지하에 있는 카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카페였거든요. 그 자리에. 예. 근데 늘 가게가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왜 굳이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소박하게 갖게 되는데 그런 건 뭔가요? 여기도 아마 적용되지 싶은데 바뀌어도 결국 카페 들어올 건데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주식 투자랑 투자랑 같다고 봅니다. 사업이. 여기 앞에 망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망했지만 네. 내가 이번 들어가면 근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올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 나는 어차피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라서 굳이 이 사람이 나가도 뭐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입장에서 이 정도 월세 내가 인건비하고 뭐하고 하면 나는 분명히 옆집처럼 잘 할 수 있어 했는데 막상 현실은 매덕 투자하고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비율, 솔직히 망하는 비율이 한 3년이면 거의 반은 이상 날아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그 가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냥 카페 어차피 다음 네. 카페 거면 그냥 쭉 있지 그냥 건물주분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건물주는 그 사이에 올리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강남터미널 경부선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게 제가 거기 쪽은 거의 군락대에서 살아가지고 기억이 있는데 몇십 년째 하고 있는 호프집하고 카페가 있는데 굉장히 안쪽에 구석진 데 자리하고 예. 있어서 그래서 그냥 오래 가는 건가 한 업태가 생각했습니다만 성수 안쪽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있겠네요. 네. 변화가 있는데 주인은 바뀌는데 아마 업태는 거의 그대로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카페 말고 딴 게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겠죠. 예. 사진 촬영 무슨 야외 촬영 그런 거 정도 들어오려나? 웨딩 촬영 같은 거? 웨딩은 아니고 약간 스튜디오 작은 거나 뭐 약간 작은 갤러리도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역시 예. 약간 안쪽은 그런 게 낫겠죠. 네, 그렇죠. 한 시간대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예인 분들도 투자를 좀 하시고 아, 여러 가지 좋게 생각하고 오지만 막상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네. 잘 되는 가게가 오래 가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옆에도 더 성장을 하고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주들에게는 아파트로 바꾸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나은 거잖아요. 네. 이른바 따박따박. 네, 예, 맞습니다. 따박따박 되고 이제 성동구에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뭐 줬냐면 그 정도 계속 물가 상승률만 올려서 받으면 너 신축이나 증축할 때 20, 30% 용적률 혜택을 주겠다. 그런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 딜을 한 거는 특정 지역만 그런 거죠. 이 그렇죠. 성수 이른바 성수 전체가 네. 아니라. 우선은 지역을 했지만 좀 넓혀가긴 했지만 그 넓힌 곳이 연무장 쪽인데 연무장까지는 그때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올랐었던 거죠. 지금 이 지역에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연무장이라는 데를 위치를 확인해드리면 저 성수역의 남쪽 지역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그 뚝섬역 8번 출구 쪽 얘기 나온 김에 여기 보면 중간중간 빌라들 있잖아요. 연립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아파트 작은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 거기, 예, 그렇죠. 거기 재건축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하면 좋은데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런 데들이라 네. 한 80년대 강남에 많이 맞습니다. 만들었던 그런 것들 맞습니다. 강북이나 또 여기뿐 아니라 저 위에 많이 있죠. 네. 하나 가보면 하나같이 뭐 재건축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올 거 모르겠어요. 각각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우선은 지금 짓고 있는 네. 그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예. 이제 그쪽 여기도 한참 철거 전에 좀 시끄러웠었죠. 지주택이라서 예,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내년 올해 말이군요. 이제 예. 결국 내년에 입주할 건데 네.
이제 건너편에서 보더라도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지 대략 우리 아파트도 우리도 아파트 지금 이 정도는 받지 않을까. 아래쪽에 트림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예. 우리도 이 정도 하니까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진척이 늦고요. 그리고 지금 왜는요? 현재 역시 그냥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건설비 인상, 네, 여러 가지. 코로나로 노동자 입국 금지 이런 게 있는 그런 거겠죠. 것도 있고 이제 조합이 조합가에 예. 그래서 솔직히 예, 내 맘 같지 지주조합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주조합의 그 고민들은. 네. 여기도 그래서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뭐 많이. 한때 그래서 어느 운동 선수분이 땅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고 막 시끄럽던 기억이 나요. 예. 막판에 답사하고 그랬었는데 이쪽들도 통으로 묶어서 개발할 움직임은 없는 거죠. 없고 이쪽 아래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그쪽 위쪽에 재개발 예. 단지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즉 현재 재개발 재건축 네. 여러 가지 구역에 음,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는 성수 1구역 시장님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래된 한 70년대 그렇죠. 80년대 그 이제 저희가 답사하는 재밌어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같이 다니면서 저는 답사하고 예. 교수님은 임장하고 그러고 있죠. 맞습니다.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원할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제 현재는 강북의 마지막 남은 약간 이제 중저층 소득층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수가 과거에 잘 사는 동네는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조합원 분들이 과연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건축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강남 쪽은 좀 분담금이 뭐 10억 넘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네, 그나마 광남은 거기는 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감당은 보고, 되죠. 네. 그런데 과연 광북에 있는 분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얘기를 좀 약간만 살짝만 이어가면은 그래서 분담금 증가를 이제 건설회사들이 요구를 하는데 네. 그 경우에 오케이 하고 들어간 데도 있고 못 되겠다고 소송 들어간 데도 있고 네. 아주 원론적 질문인데 어떤 선택이 좋은가요? 지주조합원들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뭐 신속통합 아니면 가로주택이든 뭐든 속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끝낸 만큼 내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자가 무섭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출을 일으키신 분들 본인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년에 이자 그 금리와 지금 금리 과연 내년에 내린다고 했는데 과연 내릴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이제 빨리 내는 게 빨리 진척하는 게 속도를 내고 빨리 끝내는 게 빨리 내 키 받고 빨리 입주하고 한 최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만 하더라도 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주조합들이 이제 문제가 조합장이 워낙에 이권이 크다 보니까 네.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네. 다음 사람들이. 네. 그럼 이제 강성으로 나가야 되니까 건설회사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털고 나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너무 휘갈길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제 전 쉽지 않다고 보는 거라. 왜 빠져나오는 것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안 좋고 분위기 안 좋고 가격 떨어지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더 떨어진 걸 원하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을 수 있고 그만큼 손실을 감안하고 나와야 되거나 물론 싸게 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우선 그것부터 생각하고 내가 마음이 편한지 안 편한지 그렇죠. 발을 뻗고 잘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험한 말입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거라. 이 성수에만 그런 일이 있었죠. 지주조합 사건이 하나 있었죠. 큰 게. 그게 트림하지. 그렇죠. 참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워낙에 꽤 영향력이 강했던 사건이에요. 네. 임팩트가. 맞습니다. 드리마의 사건 살짝만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약간 너무 예민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합원들끼리 우리 여기 아파트 지으면 좋겠다 해서 진척을 했지만 이른바 지주택. 네. 근데 하다 보니 이 건설사 마음에 안 드네. 이제 또 경기 안 좋아져서 나가리로 말하자면 이제 떨어지면서 예.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다른 건설사를 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이제 건설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조합원들 다 경매로 그렇죠. 쳐버리고 네. 이제 건설사 단독으로 그렇죠. 두산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분양을 했는데 그때는 분양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아파트 한강 있으면 좋겠다 좋다 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진짜로 돈 버신 거죠. 근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 초기 입주 때 생각나네요. 다들 안 들어가려고 네. 강제로 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숲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서울숲 만들어가지고 이 아파트 값 올려준 거예요. 네, 크게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용산은 마찬가지 입장인데 이 말했더니 부동산 하는 분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아파트 몇 개 올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 트리마지 얘기를 성수하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큰 틀에서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 나눴던 여기에 신성연립이라든지 네.
그 서울 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동쪽에 있는 빌라 연립들 네.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될 것 같군요. 네. 정리되고 올라갈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장미 아파트는 예, 예. 이미 이제 철거를 시작했고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3년 후면 새 아파트를 볼 수 있을 거고 전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도 괜찮게 보는 이유가 네. 아마 한강뷰가 나오고 그리고 서울숲 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바로 서울숲역 앞입니다. 1분. 그렇죠. 그렇죠. 정말 10초 뷰.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울숲이라는 아주 메리트 있는 곳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한강하고 바로 가깝고 그다음에 역 가깝고 가장 힙한 연무장길 아니면 또 등등 여러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그리고 만약에 일자리를 이곳에서 잡으신다면 요즘 걸어서 스타트업들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성수의 또 장점이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늘고 있나? 업태가 들어오고 있나요? 우선은 여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엔터 보시면 바로 서울숲 앞에 있는 SM 있고 또 큐브도 있고 이제 그와 관련된 그 댄스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부분 그런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연무장길 가기 전에 그 SM 건물에 소카가 있습니다. 소카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IT와 관련된 업체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성수 쪽의 지산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요? 금천구입니다. 그만큼 20% 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공업단지라는 얘기인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중공업단지가 과거에 성수는 잘 아시겠지만 재화라든지. 예, 그렇죠. 이제 재화라든지 자동차 공장, 그렇죠. 정비소가 많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곳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바뀌면서 만 입주도 했더라고요, 보니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업체들이 빠지진 않겠죠. 네.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 플러스로 엔터라든지 들어오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이제 강남이라든지 판교 쪽에 있던 스타트업이라든지 공유 오피스들이 다 이쪽으로 오면서 그럼 판교랑 경쟁 체제군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게 볼 수가 서울 있죠. 접근성 문제. 예.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교통이 편한 곳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2호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 2호선 성수역은 참 외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느낌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한 10여 년 전에 살았는데 그때는 솔직히 밤에 여성분들이 다니기는 좀 맞아요. 힘든 그랬었어요. 곳이었습니다. 네. 남자 역시도 약간 어두침침해서 그런데 여성분들은 결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천지개벽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뚝섬역도 그랬고 네, 맞습니다. 서울 건대입구역은 완전 유흥가 느낌이라 아, 예. 화양처럼. 그렇죠. 근데 그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네, 결국 이거는 강남에서 멀지 않고 2호선의 힘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성수가 가장 뜬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접근성이 진짜 그렇죠. 좋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그렇습니다. 바로 성수라. 다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성수대교, 영동대교, 네. 청담대교 해가지고 하나같이 가깝죠. 내려가면 곧바로 압구정이니까. 네, 그렇죠. 그 압구정의 그 도산대로 주변에도 팝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도산공원에 있는 팝업들을 하기에는 약간 장소가 적고 그렇죠. 좀 좁죠. 한계가 있지만 성수의 장점은 공장들이라는 것. 그렇죠. 약간 영국의 그런 히트 뭐죠? 뭐 모던 테이트처럼 거대한 벽돌 건물들이 네,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뉴욕의 뭐 브루클린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라 그렇죠. 해서 약간 기업들 입맛에도 좋은 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크기로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 그다음에 또 재미를 추구했거나 조금 이벤트 그리고 사람들의 테스트베드로서 쓰기에는 워낙 좋은 곳이 성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공간적 넓이는 강남구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이 또 더블 역세권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평일에는 직장인 수요가 있고 주말에는 또 저녁이나 주말의 수요는 또 외부 MG라고 그렇습니다. 말하는 예. 이제 여러 수요가 있지만 저 역시도 거기에 또 추가는 외국인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많이 오나요? 아니면 포인트가 집중돼 있나요? 외국인들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땐 두루두루 옵니다. 과거였다면 좀 코로나 전이었으면 외국 이제 중국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인 입국이 좀 제한되면서 이제 동남아인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서양인인데 좀 여러 말들이 좀 그렇죠, 들립니다. 그렇죠. 제가 요즘 듣기에는. 한동안 서울 다니다 보면은 프랑스어랑 러시아어만 네,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저는 동남아인들 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SM 그렇죠, 아래 그렇죠. 광야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일본인 분이나 또 동남아 오신 분들이 굿즈를 사는데 금방 그냥 이렇게 쓱.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 옆에서 살짝 봤거든요. 네. 300, 400 그렇죠. 금방 쓰시더라고요.
저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달라고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좀 약간 못 산다고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경제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성수에서 또 영상 찍는 분들이 약간 인플루언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오는 분들도 현지에서?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분들이 과연 저보다 더 못 살까라는 생각을 보면 저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올 정도면 그만큼 부가 그렇죠. 있거나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한국과 달리 한국은 고립됐다는 느낌이 강한데 네, 그쪽은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교망도 그렇고 말레이망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영향력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떠오른 건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 2호선 남쪽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던 데는 건대입 구역의 양꼬치 골목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부분하고 좀 섞이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양꼬치는 솔직히 중국인들이 사시는 그렇죠. 거고 네. 이제 과거에 학생들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유학생들. 예. 네. 이제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분들이 임차인으로서 가게 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어느 순간 양꼬치가 뜨면서 이분들이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결코 돈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이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말 통으로- 현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외국 벤츠라든지 여러 가지 모시고 그리고 중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잘 하십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옆에 다 뿌려서 직장이 쓰기면서 오토를 돌린다고 말씀하는데 사업 잘 하십니다. 이 지역에 이 성수라는 처음에 우리 빌레로 시작했지만 상권 얘기를 넘어왔는데 네. 성수라는 지역이 상권으로서 주목받게 된 거는 언제쯤이고 어느 지역이 시작이었나요? 그거의 시작을 정확히는 뭐 말할 수 없지만 말씀은 없지만 이제 우선은 저는 앵커 마켓 그럼 대림 창고를 우선 들 수 있고요. 이제 그걸 시작이라고 대림창고 유명한 아직도 있죠. 네, 대림창고. 맞습니다. 늘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들어가 봤어요. 네. 이제 겉에서 보시는 거 아마 시장님은 좋아하실 건데 네. 저는 이제 과연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이 얼마나 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대림창고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오는 그런 앵커면서 그리고 보통 또 다른 말로는 핵점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되는 점포? 예, 그렇죠. 여기 모든 걸 끌어들 수 있는 우선 이 대림창고가 창고로서 사람들의 그 성수라는 이미지와 그 카페에 또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맞아요. 예. 그 전에는 진짜 일반인들이 여행으로 간다는 개념이 없던 곳인데 그 들어오면서 거기서 뭐 이상한 게 있다더라라는 네, 맞습니다. 소문이 돈 게 한 7년, 5년 네, 맞습니다. 정도죠 아마. 2000년대 2010년 한 초중반 그렇죠. 그 정도에서 이제 점점 퍼져 나갔죠. 그 전엔 저는 이 어디입니까 뚝도시장이라든지 아 예. 기동차길 답사가다가 한 번씩 돌아올 때 2호선 타러 가다가 중간에 저런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해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연무장길이 거기잖아요. 이 예, 라인. 예.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대림 창고의 자장에서 확장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작은 그와 비슷한 가게들이 점점 하나 둘씩 따로따로 생겼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점이었던 게 이어지는 겁니다. 선으로. 그 선이 된 게 연무장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또 보면 갑자기 떠올랐는데 블루보틀이 네, 그 뚝섬역. 예, 길. 2호선의 북쪽이잖아요.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블루보틀이 제가 재밌었던 거는 뚝섬역이 남쪽인 대림창고의 자장이 아니라 네. 북쪽에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렇죠. 거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답사장터인데 기동차길이 네. 한양대에서 내려와서 갈라지는 맞습니다. 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빌라도 많고 옛날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여전히 많고 아마 이 모든 공장을 밀어내고 여기가 전부 아파트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넣은 거는 들어간 건 우연일까요? 블루보틀은? 아니 뭔가 전략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전 전략적으로 선택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생기면 2호선은 여기는 지상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그 파란색의 그 병 모양의 보이죠. 우선 광고가 되고 또 시야가 여기는 탁 트여 있어서 광고가 되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블루보틀이 연무장길에 가면 별로 빛을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솔직히 못 치지만 여기 위쪽은 아직 개발이 되기 그렇죠. 전에 내가 어차피 확장이 될 건데 내가 먼저 선점을 하면서 광고 효과도 누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또 커가는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북쪽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아직 감이 저는 안 잡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쪽도 시간이 지나면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 게 될까요? 아니면 빌라가 섞여 있는 형태로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까요? 이제 저는 팝업 스토어보다는 이제
그 서울숲 북쪽에 있는 이런 아뜰리에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은 가게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서 월세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연무장길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월세가 올라가면 아마 이쪽까지 퍼지지 않을까. 모세혈관 퍼지듯이. 왜 그러냐면 결국 상권이 약간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월세가 많이 그렇죠. 오르면서 감당을 못하게 되면 경리단길 같은 데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 고객층을 놓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못하지만 약간 떨어진 곳으로 한 몇 킬로, 몇백 킬로 아니면 1킬로, 2킬로 내로 그렇죠. 움직일 거니까 아마 추후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쪽에 있는 골목골목으로 아마 가게들이 생기고 지금도 생기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속도는 느립니다. 아직은 여기까지는 눈에 안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공업단지가 자동차 정수가 네. 많은 느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가기가 좀 아직은 불편합니다. 맞아요. 아직 그래요. 힐 씻고 저는 상권에 메인으로 보는 게 20, 30대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신발이 편하게 힐을 신더라도 갈 수 있는 거리냐, 그리고 밤에 좀 여유 있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또 도로인가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아직 위쪽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남쪽에 북쪽이 원래 철도도 노선이 이상하지만 이게 지형이라 가지고 좀 약간 네.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남쪽은 거기에 비하면 이른바 뚝섬 백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지형적 특성도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상권은 현재는 연무장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고 네. 아직 퍼지려면 제대로 세단 보니까 연무장으로부터 남으로든 북쪽이든 퍼지려면 한참 남았네요. 예. 여력이 많네요. 네, 아직은 여력이 많고 연무장길의 성장성 그리고 결국 성수의 확장성 보면 아직 많이 상승이 남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 1지구 네. 이건 어떻습니까? 1지구, 2지구 이쪽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거랑 아마 맞물릴 것 같은데. 네,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이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좀 더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70층 올린다고 이제 국제 설계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 좀 더 속도는 늦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수전략 정비구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금이 좀 많이 드는 곳입니다. 여기에 미래 모습을 우선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트리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리마제가 옆으로 30동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 트리마제가 30동이다. 근데 트리마제는 이제 이곳이 다 지어지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트리마제보다 좀 비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평당 가격이 그러면 1억 은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에 접근하는데 여기는 또 토지 거래 제한이라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로서는 그 상가로서 접근을 하시는데 투자금이 좀 많이 드는, 그거는 갖고 있는 자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 사실 여기에 선뜻 들어갈 만한 분들이면은 이 방송 안 보셔도 이미 충분히 정보망 있을 거고. 예, 그렇죠. 이걸 보시고 생각하실 만한 분들은 우리가 비싼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낫겠다. 네. 여기는. 저는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만약 여기에 네. 전략 정비구역에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성수동에 약간 외곽에 20억짜리 대출 좀 더 받아서 건물 근생을 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가게를 차리던가 뭐 사업을 한다던가 20억 투자해서 가게를 해서 수익을 낼 건지 네.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미래 아파트를 산다는 목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할 건지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목적은 결국은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을 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그 기간하고 내 투자금, 투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실 때 같은 투자금이라도 나는 근생할지 아니면 난 사업을 할지 아니면 아파트로 갈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거기 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탈출 방향을 어느 정도 시나리오 한두 개 아니면 몇 개라도 이제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안 오르고 계속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만약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한번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가 개발이 어느 될 거고 이제 점점 성수는 앞으로도 커질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 이 지역의 전통적 상권은 사실 건대 입구 상권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하고 성수 상권이 결합이 될까요? 이제 저는 그런 거 보면 이제 홍대 상권처럼 연남이 합쳐지고 아래쪽 상수 뭐 등등이 합쳐졌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합쳐질 것 같은데 약간 색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접경지는 조금 중첩이 되겠지만 결국은 건대의 상권의 목적은 유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 먹으러.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게까지 화사한 느낌하고 좀 저는 여기를 주로 특히 대학생 때부터 밤에 가가지고 술 먹고 느낌 제 개인적 느낌일 수 있는데 네, 아니요. 약간 유흥의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불타는 화양리 쇼발 올려야 그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 종이 많이 날리고 네. 바닥에 떨어져 있고 오토바이들만 네, 다니고. 맞습니다. 그거랑 성수상권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요. 뭐에 비었었냐면은 압구정이 너무 올라가니까 가로수길이 떴고 맞습니다. 가로수길이 뜨다 보니 너무 뜨니까 세로수길이 네, 만들어졌는데 맞습니다. 그게 구도심인 신사역 오거리 상권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느낌으로 갈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게 연무장길이 너무 뜨거나 월세가 오르면 그 뒤쪽으로 세로수길 생겼듯이 아래쪽으로 생길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위쪽으로 툭섬역 위쪽, 성수역 그렇죠. 위쪽으로 갈 것 같고 이게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긴 한데 그쪽은 이제 중공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권이 좀 다르게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건대 입구 주변은 또 양꼬치 골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먹자와 유흥가 그다음에 성수는 약간 먹자이긴 한데 식당인데 약간 레스토랑이든지 좀 즐겁고 아주 다르죠. 약간 맞습니다. 다른 형식이라서 따로 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워낙 서로 커지다 보면 그렇죠. 그 만나는 지점은 있지 않을까. 수제 맥주를 마시냐 칭따오로 마시냐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먹고 노는 건 또 이쪽에서 아니면 그렇게. 이쪽에서 먹고 이제 술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자면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범 홍대 입구 상권처럼 되는 게 아니라 건대 입구 상권과 성수 상권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 쌍둥이처럼. 그렇죠. 그래서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그쪽으로 맛집으로 될지 이제 연무장길로 해서 팝업이 그러면서 약간 대형 유명한 가게들이 생길지 아니면 건대 입구나 주변으로 해서 칭따오, 양꼬치 골목이라든지 유흥이 술집들이 그렇게 될지 그리고 또 추후에는 과연 이게 확장이 되면서 송정동까지 그렇죠, 그렇죠. 뻗어 나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랑 천변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쪽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 좀 보고는 저도 있습니다. 여기는 상권으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카페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여기에 그래서 유명인 분들이 좀 샀습니다. 아, 좀 송구한인데 좀 빠른 송구한 같네요. 예, 아직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왜냐면 성수에서 가려면은 네, 공장들을 지나쳐야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여기는 저 어린이대공원이나 군자역 상권에 가까운 거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 역시도 이쪽을 눈여겨는 보고 있는데 와, 시간은 오래 걸리겠다는 이건 좀 생각을 다른 하는 게, 느낌인데?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는 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네요. 포인트마다 마치 상수 있고 망원 있고 한 것처럼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네. 이거 결합되고 한 20년은 걸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과연 연무장길이 부흥을 할지 그러면 그 부흥이 언제 꺾일지와 그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연무장길이 잘 되면서 그리고 그 아래쪽에 크래프톤 본사라든지 그다음에 젠틀몬스터 본사가 이쪽으로 왔고 그다음에 무신사도 있고 그 말은 그렇죠. 즉슨 요새 뜨는 기업들이 여기를 핵심 점포로 메인 상권으로 보고 있고 뜰 곳으로 보고 있다. 이제 앞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수전력 정비구의 아파트들이 생긴다. 그러면 과연 이 연무장길을 이어받으면서 아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점심 때 회사를 나와서 걸어서 한강 뚝섬까지 걸어갈 수 있다. 아니면 서울숲을 가든지 아니면 주변에 좀 괜찮은 커피숍을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또 성수고 또 여러 가지 전 믹스라고 말씀드리고 섞여 있다고 그 뒤섞임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7, 80년대 공장들, 빌라들, 그다음에 한 8, 90년대 약간 건물들, 그다음에 최신 건물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그 외에 또 앞으로 들어올 지산이라든지 이제 대기업 아니면 그런 기업들의 본사 그런 걸 보면 성수는 믹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섞임이 앞으로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렇게 엉키는 곳이 서울에 많이 없죠. 저는 이제 공장부터 첨단 아파트까지. 그래서 그게 성수의 해자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호선이라든지 이 더블역세권으로서 거리에 아주 근접해 있고 역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서울숲이 있고 어쩌면 서울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숲 그 한표 부지 그쪽에 이제 또 개발이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강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고 새로 될 아파트가 있고 고급 아파트가 있고 상권이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맛집이라든지 커피숍이 있고 또 기업들이 테스트 배달할 수 있는 팝업숍이 있고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금천이나 구로와의 차이죠. 네. 사실 유성사님 느낌은 구로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이 오히려 뭐 질거하기 좋은데 블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긴 강남에서 멀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아마 성수를 가보시면 여러 군데를 가지만 갈 때마다 좀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아마 본인이 찾는 맛집들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 역시도 한번 찾아갈 테니 한번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성수에도 구석구석 가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 한번 찾으셔서 사진을 남기거나 아니면 저 힌트를 주시면 저 역시도 한번 찾아가서 제
다녀오면 제 인스타에 올릴 테니 그런 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 한번 또 성수의 위쪽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한번 찾아가 보는 성수 간 김에 친구하고 아니면 연인하고 아니면 지인들하고 한번 찾아가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한번 가보시면서 과연 여기에 미래의 트리마자가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걸어보시면서 과연 내가 돈 있으면 추후에 뭐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것도 한번 그렇죠. 상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를 사람들이 놀러는 가는데 산다는 생각, 거주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곳이기도 해서 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거주한다면 어떨까라는 느낌. 예, 이렇게 윤주희 선생님과 첫 번째 시간을 성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만 홍대 입구로 가겠습니다. 홍대 입구 하면 제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홍대 대학 총장님이 어디 총장들 모임 가가지고 홍대 입구 뒤에 있는 학교에서 왔다고 하셨다는 소문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홍대 입구가 뜨는 거하고 홍대 자체의 그 커트라인은 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죠. 홍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몇십 년 된 건데 홍대도 성수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넓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촌 이대 앞이 있다가 전부 없애버리고 좀 어디까지 홍대 입구인가를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혼란의 홍대 입구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